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 루비다. 오늘은 지난주에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에 이어서 루이스 헤이의 긍정 확언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그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나눈 지금 행복할 것이라는 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확언이란 무엇일까요? 확언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확언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요. 확언의 정의를 먼저 설명하고 확언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확언이란 여러분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을 치유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금 생각과 말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확언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본질은 우리의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확언이 제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확언을 할 때 여러분은 잠재의식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과 말에 책임을 지고 있어. 나는 내가 변화하기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난 알아. 내가 깊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언을 한다고 말할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원치 않는 게 있는 것을 제거하거나 인생에서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은 확언입니다. 혼잣말로 내면에 닿는 모든 셀프 토크도 모두 확언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않고 있든 확언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생각과 말로 삶의 경험들을 단언하여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은 어렸을 때 배웠던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 중에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반면 또 다른 생각들은 행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내면에 굳어진 신념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경험들을 창조해내는 생각을 의식 속에서 지우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는 생각을 꼭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확언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걸로 다 부자 되고 긍정이 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만난 적 있나요?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 확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의 불평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확언이 중요하다고 성공한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확언에 대해 불평한 사람들은 이렇게 확언을 해봅니다. 내가 가진 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겨우 한 번 정도 말하고 나서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시간 낭비가 있나? 이걸 왜 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서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씨앗이 바로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 확언과 부정 확언 중에 어느 것이 이길까요? 잠재의식은 감정을 강하게 싫은 것을 실현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잠재의식은 감정을 강하게 싫은 것을 실현시킵니다. 부정 확언이 언제나 이깁니다. 그 자리에서 싹을 자르는 격이 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정 확언은 실현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오래된 습관적 패턴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부정적이라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확언을 계속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으로 바뀔 때까지 긍정 확언으로 감정을 기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 확언이 몸에 뵐 때까지 확언해야 합니다. 긍정 확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도 확언을 불과 몇 번 혹은 하루에 겨우 1분 정도만 하고서는 나머지 시간에는 화가 나 있거나 불평합니다. 24시간 중 확언을 한 1분을 제외한 23시간 59분 동안 불평을 쏟아낸다면 마음밭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은 가장 강력한 부정 확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감정이 많은 시간을 부정적으로 흐른다면
확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이 긍정 확언을 해야 할 테니까요. 불평하는 확언이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느낌의 파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감정이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운다면 삶의 많은 부분이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막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언을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확언을 하고 난 다음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낮과 밤에 어떤 감정으로 지내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확언이 빠르게 꾸준히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긍정 확언이 자라날 환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 확언은 토양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땅이 좋으면 씨가 아주 잘 자랍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더 많이 선택하면 할수록 긍정 확언이 실현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니 지금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룻밤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꾸준히 매일 기분 좋은 생각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긍정 확언 만들기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확언을 한다고 말할 때에는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특정한 생각을 선택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언어로 선포하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어 지금 순간의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나는 번성한다. 이 말을 하는 당시에는 은행에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 확언은 미래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긍정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확언을 반복할 때마다 마음속에 심은 씨앗을 더 잘 자라게 하는 마음밭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준비가 되는 중입니다. 뿌리가 마음이라는 밭에 더욱더 단단하게 뻗습니다. 풍요의식을 심게 되면 때가 되면 놀라운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심으면 심을수록 더 비옥해지니 일상을 가급적 행복한 마음밭으로 가꾸기 바랍니다. 가급적 생각을 기쁜 것에 고정하십시오. 비옥하고 풍부한 토양에서는 씨앗이 더 잘 자랍니다. 확언을 할 때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축약할 때 쓰는 기호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책에서 저는 축약형을 쓰지만 확언을 쓸 때에는 축약형으로 쓰지 않고 원어로 씁니다. 확언의 힘을 줄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주 쓰는 전형적인 확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 하다. 그런데 만약 이 확언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미래의 씨앗을 심기에는 랑데비 포인트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무엇을 가지게 될 거야. 나는 미래에 뭐뭐를 소유하게 될 거야. 이렇게 확언을 하면 생각의 시점이 미래에 알 수도 없는 먼 영역으로 사라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긍정 확언이 잠재의식에 잘 새겨지는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바로 직전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은 삶의 좋은 경험들을 다 밀어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삶에서 얼마나 좋은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좋은 것들이 다 달아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당시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나빴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기분이 좋았다가 마지막에 나빴다면 좋지 않은 경험이 왔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긍정 확언을 하는데 방해하는 벽이 생깁니다. 제발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좋은 건강을 끌어당기기 위한 적절한 확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말은 초점이 강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커서 자꾸 아픈 상황을 끌어오도록 유도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지금 완벽한 건강을 받아들이고 있어. 지금 타는 자동차가 실증이 나서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확언을 해야 할까요? 나는 이 차가 싫어 라고 확언하면
멋진 새 자동차가 여러분의 삶으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계속 싫어라고 확언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새 차를 원한다면 이렇게 긍정 확언을 해보세요. 나는 내 모든 욕구를 잘 채워주는 아름다운 새 차를 가지고 있어. 불편한 관계, 문제, 질병, 가난 등등 삶의 한계점에 대해 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대해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문제를 고정하게 됩니다. 삶에서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의식 법칙에 따라 행동할 뿐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생각의 결과로 특정한 경험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루비다 여러분, 루이스 A의 긍정 확언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확언이라는 씨앗이 좋은 토양에 있을 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확언은 그 토양 역할을 하는 것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도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한 그 치유 확언들이나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미러 워크라는 거울 연습입니다. 이 거울 연습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이 작업은 거울을 보고 확언을 하는 겁니다. 확언을 할 때 거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거울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방사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어른들에게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 어른들 중 다수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심하게 휘저으면서 지적하듯 화를 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뭔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외모를 꾸짖는다든지 우리의 자신을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깎아내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깊이 바라본 후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긍정 확언의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름길은 거울 확언입니다. 고객과 심리 상담을 할 때 고객들에게 거울을 지나칠 때마다 항상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라고 처방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시 한번 화를 잘 내는 또는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앞에 떠올렸던 사람도 됩니다. 큰 거울 앞에 앉습니다. 작은 거울도 좋습니다. 손거울을 준비해 두세요.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 휴지나 손수건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거울 속에서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화나는 대상을 그리며 그를 떠올려 봅니다. 거울 속의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화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눈 속에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자세히 거울 속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끝 마쳤다면 그 화나는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당신의 사랑과 인정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과 인정을 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정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역시 사랑과 인정입니다. 사랑과 인정은 우리 삶에 조화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조화와 균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오래된 관념, 생각의 습관적 고리들을 끊어내고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거울을 가져오거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기꺼이 놓아주겠어. 자, 루이스 헤이의 긍정 확언 사용법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루비다 여러분도 자신과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것들 확언으로 한번 조용히 작성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한 편으로 끝날 수 있는 루이스 헤이의 긍정 확언 A to Z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